앵귤러 모멘텀 43번. 자, 이게 지금 어떤 물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미 이것도 했었던 내용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입니다. R인데 그 레이디어스로 얘가 스피드 V로 서큘러 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앵귤러 모멘텀은 식이 어떻게 되느냐? L은 RMV다. 하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간다? 이렇게 기울어지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는 바깥쪽으로.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그림이 좀 잘 그려져야 되는데 딱 정확하게 디컴포지션을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R이 아니죠. V죠. V. 자, V 패럴렐, 여긴 V 퍼펜디큘러. 이렇게 두 개로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여기서 돌아가는 부분, 멀어지는 부분은 R 패럴렐이지만 돌아가는 부분만 본다면 그것은 뭐라고 써도 좋으냐면요. 앵귤러 모멘텀 L은 R에다가 MV 퍼펜디큘러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V 퍼펜디큘러는 또 뭐였냐? V 사인 세타예요. V 사인 세타. 자, 그러면 이걸 또 아까 우리가 모멘트의 팔 했듯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R 퍼펜디큘러 MV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물론 R 퍼펜디큘러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R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RV 퍼펜디큘러 써도 되고 RMV로 써도 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따지자면 어떻게 되냐면 R에다가 MV 사인 세타, 또 다시 쓰면은 R에다가 P에다가 사인 세타, 그리고 이걸 크로스 프로덕트로 또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R 크로스 P 의 크기다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아예 앵귤러 모멘텀 이렇게도 디파인 했었죠. R 크로스 P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쓸 수 있었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앵귤러 모멘텀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R 퍼펜디큘러에다 MV로. 자, 바로 밑에 있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서 직선 운동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죠? 여기가 지금 오리진이 있고요. 그 위에 어느 부분에 떠가지고 얘가 그냥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비행기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무슨 앵귤러라고 하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 게. 이때도 있다는 거죠. 왜냐? 정확하게 앵귤러 모멘텀의 의미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어서 요걸 우리가 두 개로, MV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이쪽하고 이쪽으로. 이쪽은 다가오는 쪽이지만 이쪽은 퍼펜디큘러라는 얘기죠. 퍼펜디큘러 컴포넌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앵귤러 컴포넌트가, 앵귤러 모멘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더니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L은 R 수직 MV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R 수직이 어디냐? 자, 바로 이 MV를 쭉 연장선을 그어서 축에서부터 수직거리,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에다가 그냥 모멘텀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콘스탄트네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가 만일에 100m다. 100m다. 그럼 여긴 100이라고 쓰면 되고, 매스가 뭐 한 20이다. 벨라스티가 뭐 5다. 그럼 이렇게 그냥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날아가고 있을 때는 앵귤러 모멘텀이 콘스탄트라는 겁니다. 서큘러 모션을 하고 있을 때도 앵귤러 모멘텀 콘스탄트였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가고 있을 때도 앵귤러 모멘텀 이렇게 콘스탄트라는 거죠.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가도 앵귤러 모멘텀 똑같이 요 값이라는 거죠. 일정한 스피드로 가고 있다면. 이렇게 됐고, 한 개 더 해봅시다. 자, 바로 여기 있는 요거죠. 아까처럼 절벽이에요. 클리프. 절벽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또 오리진이라고 하고요. 요 지점을 오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비테이션을 받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스피드가 빨라져요. 그러면은 V는 V0 플러스 GT 이런 식으로 딱 늘어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잘 보시면은 V0는 없다고 치고 GT만 생각하겠어요. 그럼 앵귤러 모멘텀 어떻게 되느냐? R 퍼펜디큘러에다 MV다.
얘 콘스탄트고요. 얘도 콘스탄트죠. 내려가는 동안에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계속 일정합니다. 하지만 스피드만 GT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앵귤러 모멘텀은 T에 프로포셔널하다. 따라서 앵귤러 모멘텀의 이렇게 프리폴 하고 있는 앵귤러 모멘텀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따라서 앵귤러 모멘텀 리니어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앵귤러 모멘텀하고 그다음 토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앵귤러 모멘텀과 토크의 관계. 자, 이렇게 어차피 멀어지는 방향으로는 이 토크가 도와주지 않고요. 이 수직 방향을 도와주는 것이죠. 토크라는 것은.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바로 뭐냐? 토크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식으로 표현하려면요. 어떻게만 해야 되냐면 크로스 프로덕트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만큼은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 이 윗부분은 뭐냐면 dt분의 dl. l은 뭐냐면 r 크로스 모멘텀 p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크로스 프로덕트도 어쨌든 프로덕트는 프로덕트니 프로덕트의 룰을 따라서 a 프라임 b 플러스 a b 프라임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죠? 그 곱의 미분, 곱하는 것의 미분, 앞에 거 먼저 미분, 뒤에 거 나중에 미분,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앞에 거부터 먼저 미분을 해주면은 데리버티브 r dt 크로스 p 플러스 이 뒤쪽 뭐죠? r 크로스 dt분의 d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앞에를 봅시다. 포지션의 데리버티브 뭐죠? 디스플레이스먼트 나오는 게 시간 뭐예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벨라시티죠. 벨라시티예요. 이쪽은 벨라시티다. 근데 벨라시티하고 모멘텀은 방향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벨라시티하고 모멘텀은 방향이 같죠. 얘하고 모멘텀은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크로스 방향이 같으니까 크로스 프로덕트 하게 되면 요거는 VP 사인 제로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0이 됩니다. 크기가 0이 되니까 벡터도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쪽은 뭐가 되냐? dp dt. 자, p라는 것은 뭐냐면 mv죠. mv 데리버티브 하면 뭐예요 이거? ma 되지 않습니까? ma는 다른 말로 f죠. f.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이쪽은 r 곱하기 r 크로스 f가 됩니다. r 크로스 f가 바로 토크였죠. 그래서 증량이 되었다.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바로 토크가 된다는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46번 잘 봐주세요. 자,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이렇게 테이블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테이블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줄이 쭉 가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연장선을 해가지고 줄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해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손이에요. 뼈다구가 아니라 손이에요. 손으로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체를 이쪽으로 이렇게 쏘는 거죠. 그럼 한 바퀴 이렇게 계속 돌아갈 거예요. 계속 돌아가고 아래쪽에서는 손으로 계속 잡고 있고, 프릭션이 없으면 얘는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프릭션이 없으면 계속 돌아간다. 자, 그런데 손으로 그걸 좀 더 당겨가지고 레이디어스가 만일에 반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당겨지는 방향은 이쪽입니다. 당겨지는 방향이 그쪽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레이디어스가 반이 될 때까지 간 거죠. 그럼 스피드가 좀 바뀔 거예요. V 프라임으로. 자, 그럼 여기서 당기는 동안에 토크가 있었느냐? 있어요, 없어요? 수직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직힘. 자, 이걸 한번 써볼게요. dl dt는 아까 토크라고 그랬고, 토크는 r 곱하기 f 퍼펜디큘러인데, 퍼펜디큘러 포스가 없이 이렇게 패럴렐한 포스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0이다. 따라서 앵귤러 모멘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앵귤러 모멘텀은 콘스탄트다. 앵귤러 모멘텀은 뭐냐면 RMV인데, 지금 보니까 저 레이디어스가 반이 될 때까지
땡긴 것입니다. 레디어스가 반이 될 때까지 땡긴 것이다. 그럼 얘는 2분의 1배가 될 것이고 따라서 스피드는 몇 배가 되느냐? 2배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보면 키네틱 에너지는 그럼 뭐가 될 것이냐?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키네틱 에너지 2분의 mv 제곱. 자, 이건 v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v가 2배가 되니까 얘는 몇 배가 되냐면 4배가 되겠죠. 2의 제곱 4배.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은 키네틱 에너지가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에너지가 늘어났던 건 누군가가 워크를 해줬다는 건데 4배로 키네틱 에너지가 늘어났으므로 사람이 줄을 땡기는 그때 해준 일이 있죠. 줄을 아래쪽으로 땡기는 일. 그 땡기는 워크. 이건 뭐냐면 체인지 오브 키네틱 에너지. 자, 근데 키네틱 에너지는 나중엔 4K, 처음엔 K. 그렇죠. 4배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3K.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건 우주에서, 이게 사실 우주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그래비티라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조지 클루니하고 산드라 블록 이렇게 이제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비티에 조지 클루니가 나와요. 예, 그래비티에 딱 2명 나옵니다. 조지 클루니하고 산드라 블록 2명 나오는데 둘이 어떻게 위험에 처해가지고 봤어요. 유튜브로 봤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에서 계속 도는데 서로 이제 다가오기 위해서 줄을 서로 당깁니다. 줄을 당기면 아까나 마찬가지로 당겨주는 그 포스는 토크가 0이다. 당겨주는 포스는 토크가 0이다. 그래서 또 한번 써봅니다. dt분의 d L1 플러스 L2 서로 이 앵귤러 모멘텀 있잖아요. 이것은 R 곱하기 F1 퍼펜디큘러 R 곱하기 F2 퍼펜디큘러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퍼펜디큘러한 포스가 없잖아요. 서로 끌어당겨주는 이 중심 방향으로 포스만 있을 뿐.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쪽 여기도 0이다. 그래서 또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 되네요. 둘 다 같은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돌므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죠. RMV 곱하기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만일에 줄을 당겨가지고 만일에 레이디어스가 반이 될 때까지 했다면 그때는 얘네들이 돌아가는 스피드는 2배가 될 것입니다. 이게 2분의 1배가 되면 얘는 2배가 될 것이다. 왜냐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컨저브 돼야 되기 때문이죠.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컨저브 돼야 되기 때문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당기면 더 빠른 속도로 막 돌아가게 됩니다. 슝슝슝슝 돌아가게 돼요.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 자세히는 안 그렸지만 기면합니다. 그죠?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돌고 있다가 갑자기 팔을 갖다가 오므려요. 팔을 오므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진짜 이렇게 그렇죠. 이거 사람처럼 그려야죠. 너무나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린 것보다는. 자, 이렇게 돌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팔을 갖다 오므리게 되면요, 얘네들의 앵귤러 스피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닥에는 아이스, 얼음이죠. 얼음에는 프릭션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주는 익스터널 토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익스터널 토크가 없다. 익스터널 토크가 없다. 토크가 없으므로 또 앵귤러 모멘텀은 컨저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써보면 dt분의 dl 이퀄, 이게 바로 이제 익스터널 토크가 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0이라는 거죠. 기껏 해봐 얘한테 토크를 줄 수 있는 것은 이 얼음판밖에 없는데 얼음판이 프릭션이 없다고 치고요. 그죠? 그럼 앵귤러 모멘텀은 컨저브 된다. 근데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I 곱하기 오메가라고 쓸 수가 있고, 근데 I가 뭐냐면 로테이셔널 이너셔잖아요. 시그마 MIRI의 제곱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손 부분이 이 사람의 척추, 축 근처로 지금 더 갔습니다.
따라서 레이디어스가 뭔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렇죠? 어떤 매스들은 레이디어스가 줄어든 것입니다. 어떤 매스는 그대로지만은. 그래서 어떤 매스는 레이디어스가 줄었으므로 앵귤러 모멘텀 전체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오메가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럼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키네틱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L mv 제곱. 하지만 2분의 L I 오메가의 제곱이죠. 이제 로테이션의 경우는. 자, 그런데 I는 줄었고 오메가가 늘었어요. 하지만 제곱으로 늘었습니다. I가 줄었고 오메가가 늘었지만 제곱으로 늘었다. 따라서 결국은 늘어난 것이다. 그럼 키네틱 에너지가 도대체 어떻게 늘어났느냐? 누군가 얘한테 웍을 해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늘어난 걸까요? 임재상 씨 어떻게 늘어났죠? 임재상 씨. 이 사람이 원래는 이렇게 막 쌩 돌고 있으면 팔이 저절로 올라가요. 이게 막 팔이 저절로 올라가는데 그걸 억지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오므린 것입니다. 계속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팔에다 힘을 빼서 돌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팔이 점점점 이렇게 발끝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이쪽으로 중심 쪽으로 끌어당길 때 분명히 뭔가 아침에 먹은 밥이 분명히 사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배가 고파지게 됩니다. 팔을 이렇게 오므려도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냐면 키네틱 에너지로 바뀐 것이죠. 역시 웍을 한 것입니다. 델타 K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옆에다 이런 거 하나 더 써볼게요. 어떠한 별이 있다. 별을 좀 잘 그려볼까요? 별. 자, 이런 별이 있습니다. 별이 돌고 있었어. 돌고 있었지. 잘 돌고 있었는데 오메가로.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제 그 별이 식으면서 부글부글 끓던 그게 이제 다 식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깥쪽으로 분출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줄어들어가지고 푸석푸석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푸석푸석해졌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싱크홀 같은 거 아시잖아요. 싱크홀 가끔씩 이렇게 내려앉죠. 근데 이게 표면에서 가장 그래비테이션이 세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푸석푸석해져가지고 푸석푸석한 부분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려앉았는데 또 그래비테이션이 또 더 세니까 더 내려앉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얘가 응축이 되느냐? 여기까지 레이디어스가 반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밖에서는 아무런 힘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부의 어떤 붕괴에 의해서 인터널 포스에 의해서 결국 여기까지 레이디어스가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오메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익스터널 토크가 없으니까 앵귤러 모멘텀은 컨저브 되겠죠. 근데 이건 I 곱하기 오메가인데 KCC 스피어, 솔리드 스피어 5분의 2 MR 제곱. 사실 이 5분의 2 MR 제곱 같은 이런 것도 안 외우고 가면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그냥 논 거다. 자, 그렇죠? 근데 레이디어스가 반이 되었다. 따라서 제곱으로 반이 되었으니까 뭐 4분의 1배가 된 거죠. 이건 4분의 1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는 어떻게 된 거냐면 4배가 되겠네요. 그럼 키네틱 에너지는 몇 배가 되었을 것이냐? 그거 계산해 볼 수 있겠죠.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 자, 일단 2분의 1은 안 변했으니까 그냥 1이라고 쓰고요. 1배. 그 다음 I는 4분의 1배. 그 다음 오메가는 4배인데 제곱이죠. 그래서 결국은 몇 배가 된 것이냐면 4배가 된 것입니다. 4배. 키네틱 에너지는 4배가 되었다. 그죠? 별이 그렇게 돌다가 갑자기 수축이 돼버리면, 컴프레스 돼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이게 디스크예요. 디스크인데 프리 로테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디스크입니다. 아래쪽 바닥에는 땅바닥에는 아무런 그런 프릭션이 없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돌 수 있는데 아직은 돌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사람이라도 좋고 뭔가 이렇게 달려옵니다. 이쪽으로 쭉 가다가 이 위에 딱 올라가서 딱 붙는 거죠. 딱 붙었다.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딱 선다고 생각해도 돼요.
회전목마 같은데 위에 이제 탄젠셜하게 가서 위에 딱 올라타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디스크에게 얘가 어떤 힘을 주냐면 이 방향으로 디스크에게 힘을 주겠죠. 올라탄 사람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스피드가 좀 느려질 거예요. 거꾸로 힘을 받을 겁니다. 이 두 개는 액션 앤 리액션으로서 같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 전체 시스템을 보게 되면 D L1 플러스 L2 L1 플러스 L2 이건 뭐가 되냐면 토크 1 플러스 토크 2 그렇게 돼야 되는데 R 곱하기 F1 플러스 R 곱하기 F2 이렇게 되겠습니다. F1하고 F2가 바로 저 수직 힘이죠. 그 두 개는 더하면 몇이에요? 액션 앤 리액션이니까 합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L1 플러스 L2는 컨저브 돼야 돼요. L1 플러스 L2는 L 프라임 나중에 한 덩어리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누구밖에 없었느냐? 제일 처음에 앵귤러 모멘텀은 디스크는 안 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만 가지고 있었느냐? 스몰 m만 가고 있었죠. 직선으로 움직이는 물체 앵귤러 모멘텀 공식 어떻게 썼었냐면 이렇게 됐었죠. R 수직 mv 그렇죠. 모멘트의 팔을 썼습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안 움직이니까 이건 0. 그래서 나중에 한 덩어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디스크의 로테이션을 이노셔 2분의 mr 제곱.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제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끝부분이라고 생각합시다. 테두리 거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할게요. 뭐 끝이 아니라 안쪽에 서게 되면 그 부분을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스몰 mr 제곱 이렇게 쓸게요. 이게 토탈 로테이션을 이노셔고 거기다 오메가를 곱해주면 되겠죠. 오메가 파이널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R 수직은 또 뭐냐? 이걸 쭉 연장선을 그어서 축에서부터 수직거리인 바로 R이라는 거죠. 이것도 R. 자, 그러면 오메가 프라임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오메가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양쪽에서 R 하나씩 지워주고요. 여긴 2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그 다음에 여기는 MV 여긴 R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앵귤러 모멘텀을 구할 수가 있다. 디스크 위에 올라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 다음은 자, 요거죠. 이거는 뭐냐? 지구라고 생각합시다. 지구에 누가 날아오는 겁니까? 네? 아닙니다. 운석보다 조금 더 위험하게 아스테로이드 소행성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딪혀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추워진 거죠. 빙하기가 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부딪혀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미 돌고 있었어요. 몇으로 돌고 있었냐면 오메가로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와서 부딪힘으로 인해서 앵귤러 스피드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전체는 라지 m.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또한 액션 앤 리액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기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크를 얘기하도록 합시다. 저 스몰 m은 매우 작은 지구의 매스에 비해서 매우 작은 것이에요. 하지만 스피드가 크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주죠. 그러면 분석 떨어지면 진짜 막 하루가 막 18시간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되진 않지만 조금 변할 수도 있죠. 네가 걸어 다녀도 지구 자전이 조금씩 바뀌긴 해요. 조금씩 걸어 다녀.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이것도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L1 플러스 L2 equal L 프라임 역시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 여기 요거 뭐냐? 이거 R 퍼펜디큘러 MV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미 지구도 돌고 있었어요. I 곱하기 오메가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나중엔 한 덩어리가 되겠지. 그럼 I 플러스 MR 제곱 한 덩어리가 됐을 때 로테이션을 이노셔 곱하기 오메가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요 R 퍼펜디큘러는 뭘 말하느냐? 자, 이걸 쭉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 요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R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R 사인 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요 오메가 프라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뉴 앵귤러 스피드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51번 막대기입니다. 근데 막대기는 막대기인데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52번을 먼저 할게요. 52번이 조금 더 쉬워 보여서 52번하고 51번이 있는데 5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 막대기의 중심축이 있잖아요.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호라이전털한 거예요. 호라이전털. 즉 이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펜 하나 올려놓은 거나 똑같아요. 하지만 거기다 중심축을 꽂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호라이전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또 날라오죠. 날라오면 아까랑 또 마찬가지로 또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식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dt분의 d L1 플러스 L2. 이것은 토크 1 플러스 토크 2인데 R 곱하기 F1 플러스 R 곱하기 F2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힘밖에 없느냐?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쪽 방향으로 얘가 앞쪽으로 딱 부딪히게 되면 이 중심축도 앞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지 않고 멈춰 있죠. 그것은 뭐냐면 축 부분이 얘한테 이쪽으로 포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축의 중심축이 얘가 앞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반대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축이 앞으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써야 되죠. 뭐라고 쓰면 되냐면 R'에다가 뭐 F라고 쓸까요? 스몰 F는 축에 가해지는 그런 포스입니다. 하지만 축에서부터 그 힘까지의 거리는 몇이냐면 0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는 앵귤러 모멘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축 부분에 가해지는 힘은 결국 앵귤러 모멘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액션 앤 리액션을 또 합하면 0이 되고요. 앵귤러 모멘텀은 또 컨저브가 됩니다. L1 플러스 L2는 L 프라임 한 덩어리가 되니까. 자, 그럼 아까 썼던 것처럼 여기는 또 뭐가 되냐면 R 곱하기 MV 이렇게 되고요. 이건 뭐가 되냐면 막대기의 로테이션 이너시아 몇이었죠? 막대기 중심, 이준호 씨, 막대기 중심에 대한 로테이션 이너시아. 아, 12분의 1.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잘했어. 아니요, 지금 보고 있는데. 12분의 1 ml 제곱. 자, 12분의 1 라지 ml 제곱. 막대기.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스몰 m r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왜 스몰 m r 제곱이냐? 이제 막대기 끝에 저 차륵같이 생긴 게 붙은 거예요. 공같이 생긴 게. 그런 다음에 오메가 되는 거죠. 오메가 프라임.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요거는 뭐냐? 요 r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네요. 이거 2분의 l이 되겠습니다. 2분의 l. 이렇게.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을 구할 수가 있다. 앵귤러 스피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부터.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오메가 프라임 이퀄 12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스몰 r이라는 것이 또 뭐냐면 2분의 l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4분의 스몰 m, 아이고 4분의 스몰 m, 그 다음에 여기는 m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분의 l 곱하기 뭐죠? 네, 잘못 썼네요. 밑에다 자꾸 헤매네요. v 나누기 2분의 l이 되겠습니다. v 곱하기 2분의 l인가요? 네. 정신이 없네. 자, 제가 정신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v 곱하기 2분의 l 뭐지?
V 나누기 2분의 1, V 곱하기 2분의 1. 어떻게 돼야 되죠? 일단 L은 아래쪽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위쪽은 2분의 V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여튼 그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되었어.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다. 자, 그럼 이때는 모멘텀은 컨저브 될 것이냐? 모멘텀은 컨저브가 될 것이냐? 앵귤러 모멘텀은 컨저브 됐지만 모멘텀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dt분의 d p1 플러스 p2.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f1 플러스 f2 에다가 축에 가해지는 힘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요거. 근데 요 두 개는 합하면 0이지만 이게 0이 안 되네요. 그래서 모멘텀은 컨저브가 안 된다는 거죠. 토탈 모멘텀은 컨저브가 안 된다. 52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회전축이 고정돼 있을 때. 이렇게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회전축이 고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진짜로 아무것도 고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라는 걸 뜻하는 것뿐이지 거기가 엑시스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막대기도 매스가 m이고 여기서 날라오는 이 차력도 매스가 m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둘 다. 근데 얘네들이 부딪히게 되면 어딘가 센터로 매스가 있겠죠. 여기와 여기의 센터로 매스는 바로 요 지점이 될 겁니다. 여기를 센터로 매스를 가지고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그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되냐면 센터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다 한번 대략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센터로 매스가 돼요. 새로운 여기가 중심이지만은 여기가 센터로 매스가 돼가지고 센터로 매스가 앞쪽으로 VCM으로 가면서 거기를 중심으로 돕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센터로 매스를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동시에 그 센터로 매스가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걸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돌 때 그 앵귤라 스피드하고 저 센터로 매스가 앞으로 가는 그 스피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옆으로 좀 옮긴 다음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되느냐 이거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dt분의 dl dt분의 d p1 플러스 p2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될 것이냐, 이것은 f1 플러스 f2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힘이 뭐가 있죠? 이제 아까는 회전축이 고정이 돼 있어서 회전축이 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힘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엑시스가 없어요. 엑시스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 두 개 합한 거 액션 앤 리액션 0이 되네요. 그래서 토탈 모멘텀은 컨저브 된다. 이렇게. 그럼 센트럴 매스의 벨라시티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센트럴 매스의 벨라시티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죠.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모멘텀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래쪽은 m1 플러스 m2분의 즉 2m, 그 다음 위쪽은 뭐냐, 식을 더 정확하게 쓸게요. 이렇게 m 플러스 m, 그 다음 여기는 m 곱하기 v0, 그 다음 또 하나는 막대기 처음에 멈춰 있으니까 m 곱하기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느냐, 2분의 v다. 공이 날아오는 스피드의 반 정도의 스피드로 센터로 매스가 앞으로 가게 된다. MV0 플러스 M 곱하기 0이라고 하지 MV0 여기 V라고 써 있어서 그냥 제가 V라고 썼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dt분의 d L1 플러스 L2. 자, 이거는 또 뭐가 되냐면 토크가 될 텐데 R 곱하기 F1 플러스 R 곱하기 F2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액션 앤 리액션에서 또 0이 되네요. 따라서 앵귤러 모멘텀도 컨저브 돼야 되겠다. 하지만 어디를 중심으로? 이 센터로 매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L1 플러스 L2는 한 덩어리가 됐다고 치고 L 프라임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럼 이제 앵귤러 모멘텀 어디냐? 일단 얘는 제일 처음에 멈춰 있었으니까 없는 거고요. 그럼 얘는 앵귤러 모멘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쭉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이 축에서부터의 수직거리, 이제 새로운 축이라는 건 센터로 매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수직거리, 즉 4분의 L을 써야 되겠네요. R 수직 MV인데 여기서 R 수직이라는 것은 센터로 매스까지 거리니까 4분의 L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덩어리가 돼요. 한 덩어리가 되는데 그때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Parallel Axis Theorem이라고. 제가 깜빡 잊고 그거를 안 가르치고 넘어간 부분이 하나가 있었죠. 그걸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어디에 대한 로테이셔널 이너셜을 봐야 되냐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로테이셔널 이너셜을 봐야 돼요. 원래 막대기 중심이 여기였는데 거기서부터 이만큼 넘어가면서 그 지점에 대한 로테이셔널 이너셜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막대기의 중심에 대한 거 있잖아요. 12분의 1 ml 제곱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매스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떨어진 요 거리에 대한 식을 더 써줘야 됩니다. 2분의 L의 제곱 4분의 L의 제곱이죠. 그 패럴럴 액시스 티어럼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4분의 L의 제곱. 이번 숙제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끝부분에 붙어있는 요 매스에 의한 로테이션 이너셜. 어디를 중심으로?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중심으로. 그럼 역시 또 4분의 L이네요. 그래서 M 곱하기 4분의 L의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곱하기 오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연무졌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스피드. 결국 센터로 매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오메가로 돌아가는데 그 센터로 매스의 벨라시티하고 얘가 회전하는 앵귤러 스피드를 둘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프릭션이 없는 호라이전털 서피스 테이블 위에서의 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럴럴 액시스 티어렘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패럴럴 액시스 티어렘은 다시 로테이션 이너셜 파트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로테이셔널 이너셜 앞쪽으로 쭉 갑니다. 어디다 필기를 하셔야 되면 바로 12번 여기다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Parallel Axis Theorem. Parallel Axis Theorem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떠한 리지드 바디가 있다 이런 리지드 바디가 있는데 여기에 센트럴 매스가 어디냐 여기다. 그럼 센트럴 매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아무런 방향으로 이렇게 엑시스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 로테이셔널 이너셜을 ICM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패럴렐한 어떤 다른 엑시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얘를 돌릴 때 로테이셔널 이너셜은 분명히 다를 텐데 그걸 I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프린트 없어? 있어? 프린트 있어? 네. 그래서 I는 ICM 플러스 M H의 제곱. 여기서 말하는 H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요 거리 있죠. 요 거리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된다는 게 이게 패럴렐 액시스 티어렘이에요. 요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그젬플들을 몇 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 막대기 중심에 대한 거 이게 12분의 1 ml제곱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럼 막대기 한쪽 끝에 대한 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3분의 1 ml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계산하는 방법은 m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2분의 L 여기가 센터로 매스여야 돼요. cm 그래서 2분의 L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1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다른 말로 몇이죠?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 ml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패럴렐 액시스 티어렘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이 있다. 자, 공이 여기 있다. 이렇게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린다. 자, 이게 몇이냐면 5분의 ml 제곱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엑시스는 어디냐면 여기 테두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테두리. 여기를 중심으로 얘를 돌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i는 5분의 mr 제곱 플러스 mr 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죠? mr 제곱. 그래서 5분의 7 mr 제곱이다. 이게 바로 패러럴 액시스 티어럼이라는 거죠. 패러럴 액시스 티어럼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앵귤러 모멘텀. 자, 여기죠. 53번. 디스크가 드랍 온 더 로테이팅 디스크. 아래쪽 디스크가 이미 돌고 있었어요. 프리 로테이팅입니다. 프리 로테이팅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디스크를 한번 휙 돌려주면 걔가 알아서 그냥 계속 도는 걸 말해요. 프릭션 없이. 근데 그 위에다가 회전하지 않는, 로테이팅하지 않는 디스크 하나를 갖다 위에다 살짝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둘 사이에 그 슬라이딩이 좀 있다가 나중에 점점 위에 있는 것도 더 잘 돌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거는 또 방해를 받았으니 점점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러다 나중에 이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이렇게 밑에다 그려야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같이 돌 것입니다. 밑에 건 안 내려가죠. 밑에 건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돌아가는 앵귤러 스피드가 오메가 프라임으로 좀 바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있는 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얘는 아래쪽에 있는 놈은 어떤 쪽으로 방해를 받냐면 돌아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받을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밑에 있는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돌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토크를 받을 겁니다. 이 두 개의 토크는 역시 또 액션 앤 리액션 될 것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라서 합하면 또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또 씁시다. dt분의 d L1 플러스 L2 이퀄 토크1 플러스 토크2. 근데 이 두 개의 토크는 서로 반대 방향의 토크이기 때문에 액션 앤 리액션으로서 없어진다. 그래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컨저브 된다. L1 플러스 L2 이퀄 L 프라임 L 파이널이라고 쓸까요? 자, 얘는 뭐였냐면 얘는 I 곱하기 오메가였죠. 얘는 뭐였냐면 제일 처음에 안 돌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 덩어리가 되면 토탈 로테이션과 이너션은 몇이 되는 거죠? 몇 I가 되는 거죠? 똑같으니까 2I, 2배가 되겠죠. 2I 그리고 F 오메가 파이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메가 파이널은 뭐가 되느냐? 2분의 오메가다. 앵귤러 스피드가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렸어요. 좀 쉽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케플러의 로, 케플러의 제2법칙, 앵귤러 모멘텀하고 관련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케플러의 세컨 로이죠.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었죠. 이렇게 도는데 여기가 태양이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선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 뭐가 있어요? 플래닛이 있겠죠. 플래닛 스몰 m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라지 m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어느 쪽으로 당겨지냐면 이쪽 방향으로, 중심 방향으로 그래비테이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 힘이 없네요. 센터를 향하는 힘이기 때문에 태양에서부터 저 스몰 m까지 플래닛까지의 거리를 쭉 연결하는 이 벡터 있잖아요. 이 벡터하고 수직 방향으로 힘이 없이 그 안쪽 방향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역시 또 토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dt분의 dl equal r 곱하기 f 수직. f 수직이 없어. 패럴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됩니다. 토크가 없어요.
그럼 앵귤러 모멘텀은 또 컨저브가 돼야 될 겁니다. 앵귤러 모멘텀 컨저브가 된다. 앵귤러 모멘텀 근데 뭐냐면 R 곱하기 M 곱하기 V 퍼펜디큘러죠. 이렇게. 예, 콘스탄트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이제 여기다 어떻게 그려주는 게 좋으냐면요. 이 밑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있고, 돌아가는 방향을 뭐 오른쪽으로 클락와이즈로 돌리죠. 뭐 어느 쪽에서 뒤에서 보느냐 앞에서 보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클락와이즈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죠. 뭐 멀티베리얼 배운 사람한테 이건 유치한 얘기지만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델타 R입니다. dr이라고 쓸 거예요. dr 벡터. 벡터의 디스플레이스먼트죠. 처음하고 나중. 자, 그리고 이 사이의 앵글을 d phi라고 합시다. d phi.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 그은 것. 이게 또 있을 거예요. 요거. 이거 좀 그림이 조금 요거 좀만 이동시킬게요. 하여튼 그게 dr이야. 근데 자, 그러면 저 dr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v 곱하기 dt라고. v dt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냐면요. 요 길이는 v 퍼펜디큘러 dt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쪽은 v 패럴렐이 될 것이고요. 이쪽은 v 패럴렐. v 패럴렐 dt. 긴게요. 예, 긴 게 v 패럴렐이죠. 왜냐면 이 레디어스 제일 처음에 요 r 벡터 있잖아요. 요 r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그건 v 패럴렐이고요. 여기가 v 퍼펜디큘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L은 앵귤러 모멘텀 중에 컨저브가 된다고 그랬는데 앵귤러 모멘텀은 R 곱하기 다시 L은 R에다 MV 퍼펜디큘러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 DA 있잖아요. 요 밑에는 요 에리어 있잖아요. 에리어. 그 에리어의 스피드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DA dt 이거 한번 구해보려고요. 에리어 스피드가 콘스탄트라는 게 바로 케플러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잘 보시면은 어떤 게 되냐면 여기 에리어는 R 곱하기 V 퍼펜디큘러 dt. 저 삼각형 거의 삼각형에 해당하니까 2분의 1에다가 R 곱하기 V 퍼펜디큘러에다 dt 이렇게 곱한 것이다. 그걸 시간으로 나눠야 되겠다. 그죠? 저기 아주 작은 삼각형 있잖아요. 그 삼각형 빨간색으로 표시한 삼각형 그거를 좀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R에다가 V 수직이 된다. 근데 이게 보니까 앵귤러 모멘텀하고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다. 2n분의 M 곱하기 다시 R 곱하기 M 곱하기 V 퍼펜디큘러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위아래에다 M을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쪽이 바로 뭐가 되냐면 앵귤러 모멘텀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래쪽은 2M이 되고요. 2M이 되고. 근데 앵귤러 모멘텀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앵귤러 모멘텀은 콘스탄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앵귤러 모멘텀이 콘스탄트다. 따라서 앵귤러 모멘텀이 콘스탄트면 이 DA dt 앵귤러 그 에리어 스피드 있잖아요. 에리어 나누기 시간. 그게 앵귤러 모멘텀 나누기 2m이기 때문에 또 얘도 콘스탄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리어 스피드가 콘스탄트다. 케플러의 제2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또는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앵귤러 모멘텀 왜 컨저브 돼야 되냐를 이제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써보면은 이렇게 식으로도 dt분의 dl
이건 뭐였냐면요. 토크였어요. 근데 토크는 뭐였냐면 토크는 R 크로스 F였죠. R 크로스 F. 자, 그런데 R의 방향하고 F의 방향은 서로 패럴렐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R 방향은 이쪽인데 포스의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두 개 사이에 180도예요. 두 개 사이에 180도면 RF 사인 180도니까 역시 이것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은 컨저브 된다는 거죠. 힘의 방향은 중심을 향하니까 그 포지션까지의 벡터의 반대 방향을 향하니까 180도라는 얘기죠. 이게 R 벡터, 요건 F 벡터 된다는 거. 요까지 앵귤러 모멘텀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플래닛이 태양 주위를 엘립티컬 모션을 할 때 앵귤러 모멘텀은 항상 컨저브 된다. 앵귤러 모멘텀은 결국 뭐하고 관련되느냐? 에리어 스피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에리어 스피드가 항상 콘스탄트라는 사실. 따라서 이렇게 가까운 데를 지나갈 때하고 또는 이렇게 먼 데를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에리어는 어떻다?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이 휩쓸고 지나간다는 것이죠.